자, 이어서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했을 때 그때 어떤 법률 관계가 정리되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소유자가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등기 명의가 이 땅 명의가 바뀌어버렸다 일로. 그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제3자하고 이 점유자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얘는 팔고 나갔고 점유자하고 제3자하고 어떤 분쟁으로 해결이 되느냐.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소유자가 이거 처분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 시효 완성 전이다. 가령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한 게 20년이 돼야 되죠. 근데 20년 안 됐어요. 19년이야 19년. 19년을 점유했다. 19년 점유. 취득시효 된 거예요? 모자라요? 1년 모자르죠?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그리고 몇 년 더요? 1년을 더 기다리면 1년을 더 기다렸어요. 바뀌고요. 명의 바뀌고 1년 더 기다려요. 그럼 몇 년이 돼요? 20년 되죠? 그럼 그때 명의자가 시효 완성했을 때 명의자가 누군가요? 바로 병이죠. 이 사람한테 점유자가 뺏어갈 수 있어요. 언제 처분하면? 완성 전에 처분하면. 이 처분한 시점이 중요한데 20년 되기 전이었다. 19년 됐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을요? 1년 더 기다렸어요. 1년을. 그럼 몇 년 돼요? 20년 되죠. 20년 됐을 때 땅 명의가 누구야? 병이죠.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서 뺏어갈 수 있어. 1번입니다. 원칙 시효 뭐하는 중? 완성 전. 다른 말로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별표. 완성 전 진행 중. 19년 됐어. 19년. 옆에다 19년. 처분했어요. 그때 점유자는 1년 더 기다리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가 누구요? 20년 당시의 소유자. 20년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별표. 완성 전이면 20년 되기 전이면 얘가 1년 더 참았다가 얘한테 땅 뺏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 2. 시효 완성 후에요. 처분했어요. 1번과 원칙 1과 원칙 2의 차이는 완성 전이 원칙 1이고요. 시효 완성된 후에, 그럼 20년 지난 거죠.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했죠. 완성 후에. 22년 됐다. 22년 됐는데 땅을 처분했어요.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갑에게는 이기고 제3자에겐 못 뺏어온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게 달라요. 여기가 탁해. 둘 중에 하나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원칙 1 완성 전 처분, 원칙 2 완성 후.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그래서 소유자가 처분했다. 언제? 완성 후에.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했죠. 그럼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 못하는 거지. 이게 뭐라서? 채권이기 때문이죠. 채권이 불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이 사람 당사자한테 주장하는 거지 제3자에게 못 거는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예컨대 여기 볼까요? 50년이면 취득시효 됐죠? 그럼 얘가 소유권을 땅을 땅을 팔아먹은 게 언제냐? 20년 되고 나서 2년 지났어요. 그러면 52년이다. 그럼 여기 20년, 그 다음에 여기 20년, 2년. 22년 됐죠? 22년째 소유권 넘어갔죠? 그럼 점유자가 병에게는 취득시효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죠? 52년에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자가 바뀐 거죠? 이때를 기점으로 새로 몇 년? 새로 20년이 또 흘렀어. 새로 20년. 새로이 몇 년? 20년이 또 경과했다. 이때부터 20년 또 오르면 몇 년이에요? 72년이 됐어. 1972년. 그러면 이때부터 취득시효가 새로 돼요, 새로. 이를 2차 취득시효라고 해요, 2차 취득시효. 그럼 점유자는 원래는 제3자한테 주장 못 하잖아요. 이게 채권이라서. 그런데 이때로부터 몇 년? 20년을 또 기다리면 얘가 얘한테 취득시효로 뺏어올 수 있어요. 이게 원칙 3. 이를 2차 취득시효 법리라고 그래요. 2차 취득시효. 뭐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에게 언제? 완성. 근데 그때죠. 그때를 기산점으로 몇 년? 새로이 20년. 여기 별표.
바뀌고 나서 몇 년? 새로 20년을 또 기다렸어. 강산이 바뀌도록.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2차 취득시효. 그럼 여기부터 20년은 1차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차 취득시효. 이때 점유했고 이때까지 20년 1차 취득시효. 소유자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새로 20년을 뭐라고 그래요? 2차 취득시효. 두 가지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이 제3자에게 땅 달라고 하느냐 못하느냐 달라고 혀 못혀. 이거는 원칙 1, 원칙 2, 원칙 3 세 가지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별표.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에요. 새로 20년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쟁점 4번이죠. 쟁점 4번 이제. 쟁점 3 끝났고요. 쟁점 4번입니다. 4번 페이지를 좀 올려드리면 4번은요. 소유자가 등기 전에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를 뭐 해달라고요? 인도 달라고요. 땅 달라고 내 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시효 완성을 해버렸죠. 완성해버리면 점유자가 그거를 차지하는 거야. 등기만 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요. 저 건물 철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점유한 거를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론. 아무것도 안 돼요. 결론. 여기 별표. 그래서 시효 완성된 땅은 누가요? 시효 완성자가 이기는 거야. 이겨. 얘가 이기고 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달라고도 안 돼, 철거도 안 돼, 부당이득도 요구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분하는 거. 야, 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얘한테 뺏겨. 여기 뺏겨. 뺏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야? 처분하고 튀는 거야. 처분하는 거야, 빨랑. 그리고 튀어. 이게 최고야. 4번 쟁점 되겠습니다. 4번 쟁점. 소유자하고 점유자 붙으면 누가 이긴다? 시효 완성자가 이긴다. 오케이. 이게 결론이에요.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가지고 있으면 이 땅 뺏긴다고 그랬어요. 점유자한테 땅 뺏기고 넘겨주죠. 그럼 현실은 이렇게 순수하게 땅을 넘겨줄 사람 현실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얘가 소송으로 얘한테 달라고. 내가 취득시효 했으니까 뭐라고? 땅 달라고. 그러면 이쪽에다 뭐라고 그래? 야, 무슨 헛소리야. 내 땅이거든. 이거 내 땅. 측량해보니까 내 거잖아. 안 줘. 대부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을 걸게 돼. 이쪽에서. 내가 취득시효가 됐으니 땅을 뭐 해라? 넘겨달라는 소송을 걸어. 이렇게. 소장이 날라와요. 이쪽으로. 소장이 딱 날라와. 소장이. 그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하는 거지. 이게 뭔 일이야. 이놈의 자식이 내 땅을 점유를 했더니 20년. 그리고 지금 달라고. 땅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소장이. 취득시효 됐으니 땅 넘기라고 소장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나한테. 땅 넘겨달라고. 취득시효 했다고. 옆집 사는 의리. 그때 얘가 취득시효 된 거를 알게 됩니다. 소장이 날라오니까. 소장이 날라오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요. 취득시효 된 걸 알았죠. 알면 이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넘겨줘야지. 땅 넘겨주는 게 맞죠. 왜요? 법이 인정한 권리야. 이분의 권리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뺏기니까요. 취득시효 돼서 소장 날라와서 취득시효 됐다는 걸 알죠. 알고도 뺏기기 싫으니까 현실은 어떻게 대부분? 팔아요. 처분해버려. 취득시효 된 거를 모르고요, 알고요? 알고도 원소유자가 처분을 해버린다고. 누구한테? 3자에게.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3자 거 되죠. 왜요? 완성 후에요. 완성된 후에 처분하는 거예요. 대부분. 완성된 후에 처분하죠. 점유자는 제3자에게 못 뺏어가죠. 그럼 땅은 누구 거예요? 제3자 거 되는 거지, 얘 거. 얘 거 되고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갑한테 가서 소송하는 거야. 뭐라고? 야, 네가 갖고 있어야 내가 땅을 뺏어갈 수 있었는데 네가
알고요. 이거 취득시효 내가 소송 걸어서 알고 처분했죠?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줘? 땅값 물어내. 라고 의리가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손해배상. 그때 책임 소재가 뭐냐? 시효 완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뭐 했을 때, 처분했을 때 책임 소재. 그 책임 소재,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요. 불법행위다. 뭐가 아니고요?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아니라 뭘로 걸어요? 불법행위로. 야, 너 불법행위야, 불법행위. 왜? 네가 땅 처분해가지고 내가 땅 못 먹게 만들었잖아. 그게 불법이야, 불법.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 채무불이행 아니고 뭐를요? 불법행위 책임. 이때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유자하고 누구하고 점유자 간에는 계약상 무슨 관계? 채권-채무 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없어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아서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언제요? 서로 계약관계가 있어야 돼요. 채권-채무가. 채권-채무가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거는 계약관계가 서로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처분한 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뭘로?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로 책임 추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5가지. 취득시효에서 시험 잘 나오는 쟁점 5개. 쟁점 5개. 자, 적어볼까요? 쟁점 1. 쟁점 1은 뭐였어요?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문제예요. 이 등기청구권에 문제가 되는 게 4개다.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리고, 점유 상실하면 10년 지나면 없어지고, 점유 승계받은 사람은 직접 못하고 대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양도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요? 안 받고. 오케이, 4가지죠. 쟁점 2. 등기 상대방이죠. 등기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예요?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얘다, 얘. 제3자는 안 된다. 제3자한테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쟁점 3. 그럼 이 처분은 둘로 나눠집니다. 완성 전 처분하고 뭐하고요? 완성 후 처분. 둘로 나눠진다. 처분했을 때. 완성 후에는요. 완성 후에 처분하면 못 뺏어오고, 완성 전이면 주장할 수 있고. 다르죠. 2차 취득시효는 바뀌고 나서 새로 20년이죠. 그러면 뺏어올 수 있다. 3가지. 원칙 3가지. 원칙 1, 2, 3. 3가지죠.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쟁점 4번이요. 이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둘이 붙으면 이 땅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점유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등기만 안 했을 뿐이야. 등기만 안 했을 뿐이고 점유자가 이 땅을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자는 땅 달라고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부당이득도 요구 못한다. 오케이.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아무것도 못해. 그 방법은 뭐예요?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면 소유자는 이한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오케이. 쟁점 5. 불법행위 책임진다. 불법행위. 이 5가지요. 이 5가지를 연습하면 돼요. 연습. 그 키워드를 놓고 2-3번 연습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면서 쟁점이 쑥 들어와요. 요게 한 문제. 오케이. 이래서 취득시효가 어려운 취득시효, 어렵고 까다롭다는 취득시효가 거의 해결이 됐어요. 민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 그러면 바로 이 취득시효입니다. 당사자 관계, 제3자 관계가 막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뚫어냈어요. 자,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민법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를 뚫어낸 거니까요. 자, 이어서 몇 가지 더 까다로운 거 몇 가지 볼게요. 주1. 시효 모하던 중에 진행 중에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그림 그려볼까요? A 땅, B 점유자. 얘가 점유해서 취득시효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시효 모하던 중 진행 중에. 시효 모하는 중 진행 중. 예컨대 19년 됐어요. 19년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이 땅에 가등기가 들어왔다. 가등기. C 앞으로 가등기 쳤어. 가등기. 이 땅이 가등기 걸었습니다. 그때 점유자가 몇 년 더 기다리면 1년 더 지나면 1년 지나면 취득시효 되나요? 되죠. 되면 점유자는 어떻게 땅을 취득시효로 가져가죠. 그때 B가 이 땅을 취득시효로 먹으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이전합니다. 가져가죠. 소유권을 이전할 때 가등기는 어떻게 해요? 가등기는 안고 가져와요? 털고 가져와요? 요거죠. 이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 뭐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거.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권리를 찾아오는 거야.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므로 아무런 뭐가 없는 거? 제한이 없는 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등기 안고요, 털고요. 털고 가져온다. 소유권 이전할 때 가등기 어떻게 해요? 털고요. 털고 가져옵니다. 털고. 뭐 하던 중에? 진행 중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 가등기는 어떻게 해요? 소멸합니다. 소멸. 없어져. 털고. 요게 조심하실 거예요. 다만 점유자가 등기를 뭐하는 사이에 미루고 있어요. 얘가 미루고 있어. 왜요? 대부분은 취득시효 된 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있죠? 그 사이에 시효가 어떻게 됐어요? 완성 후에 가등기로 뭐를요? 본등기를 격려했다. 얘가 뭐를 해버렸다? 본등기를 했어, 자기 앞으로. 이 땅을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바로 본등기다. 본등기를 했다. 언제? 시효 완성 후에. 시효 뭐한 후에? 완성 후에. 얘 앞으로 본등기가 됐다는 말은 땅을 얘가 소유권 이전했다는 거야. 누가? C가. 소유권을 얘가 차지했다. 언제 차지했다? 완성 후에. C 땅이 됐다는 거죠, C 땅. 그러면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A한테는 달라고 해도 누구한테요? C에게는 달라고 못하는 거지. 다시요. 점유자가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시효 완성이 됐어요. 완성 후에 가등기로 뭐라면 본등기를 했다. 여기 포인트. 가등기로 뭐 한 사람? 본등기한 사람. 걔가 누구? 제3자죠. C에게. 점유자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죠. 기출문제. 얘한테는 주장 못해. 새로 등기 차지한 사람. 그럼 얘가 어떻게 했으면 이거 날렸어요? 여기서 뭘 했어요? 20년 되자마자 이거 소유권 가져오면 이 가등기는 죽었던 거예요. 못 가져. 이 가등기가 생길 수 없었대요. 날아가는 거죠. 얘가 미루니까요. 이걸 미루니까 뭐가 생겼어요? 얘가 본등기를 한 거지. 본등기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제3자예요. 얘가 제3자. 언제 제3자? 시효 완성 후에. 완성 후에 제3자가 되니까 점유자가 얘한테는 못 달라고 그래요. 지는 거지. 얘가 얘한테 달라고 못 하는 거지. 별표. 완성 후에 뭐 한 사람? 본등기한 사람. 여기 밑줄이 두 줄이야. 이 사람한테는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간평사 중개사 연속기출. 주의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효 완성 후에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어. 자, 여기 볼까요? 자, 아까는 시효 진행 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등기가 있었던 거죠. 가등기가 언제 있었어요? 진행 중에 있었는데 머뭇거리고 얘가 미루는 사이에 얘가 어떻게 했다고요? 본등기 한 거였잖아. 아까 본등기. 미루다가 본등기 했죠. 그러면 제3자한테 얘가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등기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저당권 사건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니은은 어떤 거냐면 시효 완성 후예요. 시효 뭐한 후? 완성된 후에.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20년 지났죠. 예컨대 22년 됐어요. 22년. 그럼 시효 완성된 상황이죠. 근데 얘가 취득시효 된 걸 모르잖아. 대부분 몰라요. 측량을 안 해보면. 그 사이에 땅주인 A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어.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 C에게 뭐가 생겼어요? 저당권이 생겼다. 저당권이. 언제 생긴 거야? 완성된 후에. C 앞으로. 국민은행 앞으로 대출받은 거지. 그리고 B는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얘한테 소유권을 뺏어오는 거죠. 가져오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털고 가져와요? 안고 가져와요? 이게 또 이제 걸리네. 아까 가등기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 중이었죠. 진행 중이면 털고 없어져. 진행 중이에요? 완성 후예요? 완성 후죠. 그러면 이 상태로요. 완성된 상태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대로니까 뭐야? 저당권 있는 채로 가져와. 소유권 이전할 때 저당권 털고요? 안고 가져온다. 안고. 저당권의 부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다. 왜냐? 왜 그러냐? 취득시효가 되면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요. 소유권 이전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소급이에요. 소급. 20년 전으로 소급합니다. 이쪽으로요. 소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그 소급표가 이 사람한테는 미치지 않아요. C에게는 소급표가 안 미쳐. 20년 전으로 소유권이 해보고 소급하는데 C에게 제3자에게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얘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 있는 대로. 저당권 부담을 안고 가져온다는 거죠. 안고. 여기 발표. 점유자는 제한물권의 부담을 뭐 안고요? 안고 취득한다. 안고의 발표. 이해되세요? 그럼 저당권 있는 채로 먹는다. 있는 채로. 이때 만약에 점유자가 채무를 뭐 했다? 변제했다. 얘가 이 채무가 이게 1억이었다. 1억의 채무를 얘 채무인데 이걸 얘가 어떻게 했어요? 변제했어. 이거 왜 변제한 거야? 내 땅에 있는 저당권의 부담을 뭐 하려고요? 없애려고. 이 부담을 없애려고 얘가 이걸 털어내서 갚은 거죠. 그럼 얘가 얘한테 가서 돈 달라고요. 구상권으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얘가 보세요. 얘가 땅까지 뺏겼는데 이거 얘한테 땅 뺏겼는데 뭐라고요? 돈까지 물어내라고. 말도 안 되죠. B는 이 돈 갚아도 얘한테 구상권으로 돈 요구 못 해요. 왜냐? 자기가 자기 소유권에 있는 저당권의 부담을 뭐 하려고요?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먹으려고 자기가 한 거니까 얘한테 구상권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점유자가 채무를 뭐한 거? 변제한 것은 부담을 뭐하고? 제거하고자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 누구 이익을? 나의 이익을 위한 거. 그러니 채무자에게 뭐를요?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 작년 시험 정답. 얘가 1억 갚은 거 얘한테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왜 갚은 거예요? 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얘를 위해서 갚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 못 합니다. 끝. 결론 두 가지. 가등기하고 저당권의 위치죠. 위치. 요거는 뭐 하는 중이에요? 진행 중인 거. 시효 진행 중에 점유자가 등기했죠? 그럼 이거 없어집니다. 단 얘가 뭐 하면 본등기하면 얘 죽어요. 제3자 되죠. 완성 후에 뭐가요? 저당권 들어왔죠? 이 저당권 부담을 안고 가져온다. 안고. 두 가지로 정리. 두 가지 정리 발표. 그러면 까다로운 것 두 가지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주의 3번하고 써볼까요? 주의. 하나 더 써볼게요. 옆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써주셔도 좋고 어디든 빈 공간에다 이거 써두시면 우리 판례 중에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죠. 여기 종중이 있었어요. 종중이. 실제 있었던 사안은 용인에 있는 땅이에요. 용인에 있는 종중 땅을 A가 종중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중입니다. A 종중. 전주희 씨요. 전주희 씨가 종중 땅을 가지고 있어요. 4만 평을. 네, 그 땅을 누가요? B가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를 했어.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한 거예요. 그럼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근데 문제는 이 종중 땅을 A가 자기 명의로 내놓은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대표자 B 앞으로, 대표자 C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종중 땅을 대표자죠. 종원 대표자 어르신이죠. 대표 어르신 앞으로 뭐 했다고?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명의신탁이. 명의를 신탁해 놓은 거야. 그럼 이쪽을 신탁자, 이쪽을 수탁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20년 됐을 때요. 20년 당시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을까? C 앞으로 돼 있죠. C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등기 갖고 오세요. 이거 되는 거지. 등기 청구는
점유자의 무슨 청구요? 등기 청구죠. 등기 청구는 등기 청구의 상대는요. 상대는 누구를 상대로 해요? 20년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한테 하는 거, 이 사람이 등기 명의자죠. 이 사람한테만. 근데 얘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종중이 어떻게 했어요? 명의신탁을 해지해가지고요. 해지해가지고 소유권을 일로 가져왔어.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신탁이 됐다가 해지돼서 소유권이 일로 왔죠. A로 왔죠. A가 누구요? 신탁자죠. 그럼 점유자가 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주장을 할까 못할까?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누구요? 제3자죠. 시효 완성 후에 제3자죠.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이 신탁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을 못하게 되니까 얘한테는 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수탁자. 수탁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요? 신탁자, 종중이죠. 종중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마감.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을 반쪽이라고 그랬어요. 반쪽. 이 등기청구권은 뭐라고요? 반쪽이라고 그랬죠. 반쪽. 누구는 이기고요? 20년 당시의 명의자. 수탁자한테는 뺏어오는데 신탁자죠. 얘는 제3자죠. 제3자죠. 왜요? 시효 완성 후에 소유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쪽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너무 쉽죠.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그 다음 주의 2.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가압류가 들어오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느냐? 최근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취득시효가 중단되려면 이게 중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가 파괴돼야 돼요. 점유 파괴. 점유가 뭐 할 것? 파괴되어야 취득시효 중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다 뭘 걸어도요? 가압류 조치를 해도 점유는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시효는 어떻게 해야 멈춰요? 점유를요. 점유를 끊어야 돼요. 점유 파괴가 뭐예요? 점유를 끊는 거죠. 점유를 중단시켜야 취득시효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점유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 뭘 걸었어요? 가압류 걸었죠. 부동산에다. 이거는 점유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 들어왔다. 가압류 들어왔어도 나는 뭐를 해요? 점유하고 농사는 질 수 있거든. 점유는 되죠. 점유가 중단돼야 파괴돼야 취득시효가 멈추는 거야. 근데 내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면 취득시효는 파괴도 중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발표.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의 법리 쟁점 5개 하고 주의할 거 몇 가지 건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많이 어려워하는 취득시효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사례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림으로. 자, A가 가지고 있는 땅을, 여기는 땅 여기 10,000평을 B가 서류를 조작해서 뺏어간 거지. 서류 위조를 한 겁니다. 위조를 해서 A 땅을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다. 매매류요? 아니죠. 위조해서. 그럼 이 등기를 차지한 원인이 뭐예요? 위조죠? 그럴 때는 얘가 등기를 쳤어도 이거를 우리는 원인 무효다라고 그래요. 원인 무효다. 이게 위조돼서 가져갔으니까 원인 무효. 그럼 소유자는 이거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올 수 있죠. 뭘로? 소유권으로 뺏어올 수 있죠. 왜? 이거 위조된 거잖아.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하면 얘가 땅 뺏어올 수 있어요. 입증하면. 못하면 뺏기고요. 입증하면, 위조라는 걸 입증하면 땅 뺏어올 수 있다. 뭘로? 소유권에 의해서. 근데 B가 이걸 잽싸게 위조한 다음에 C에게 팔았다. 매매로 팔았어요. 그러면 C는 이게 원인 무효인 거, 이게 위조돼서 원인 무효인 걸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살 거예요. 모르고 사죠. 모르고. C가 선의 무과실로 이 땅을 B로부터 등기를 가져가게 돼요. 등기를 칩니다. 등기 쳤죠? 이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그럼 A는 이 등기가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 말소해서 얘가 뺏어갈 수 있죠. 그때 이게 무효면 C의 등기도 뭐가 될까요?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지. 무효 그럼 이것도 무효로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야 임마. 무효. 그럼 C가 또 팔아도 무효. 다 무효야. 다 뒤에 있는 거. 그 얘가 소유권 어떻게 해요? 다 뺏어올 수 있어.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 반전. 얘가 등기를 하고 몇 년이요? 10년 지나면. 몇 년? 10년이요. 10년이 지나면 얘가 취득시효로 땅을 먹을 수 있어요. 얘가 먹어요. 이게 설령 뭐라도 무효라도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면 얘가 취득시효로 이 땅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땅을 뺏기는 거예요. 이 무섭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제3자가 이게 뭐라도 무효등기라도 몇 년? 10년을 점유하면 이 땅을 먹어요. 얘가 땅을 뺏기게 됩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요건은요. 이게 무효여도 돼요. 무효등기여도 돼요. 그리고 이 점유가 몇 년? 10년이어야 됩니다. 10년. 그런데 선의무과시해야 돼요. 선의무과시. 이 세 가지입니다. 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면 되는데 이게 뭐여도 무효등기여도 돼요. 무효등기. 무슨 등기요? 무효등기여도 됩니다. 몇 년간? 10년간이요. 이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됩니다. 선의무과실이 포인트입니다. 선의무과실. 두 번째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게 별세 개요. 그래서 이중 보존등기 중 뒤에 격려된 등기. 보존등기가 두 개가 됐죠. 어떤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A 앞으로도 보존등기, B 앞으로도 보존등기. 땅이 하나인데요. 땅이 하나인데 보존등기를 두 놈 앞으로 돼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야. 이 후등기 무효죠. 무효. 그럼 이 상태를 몇 년을요? B가 10년을요. 10년을 농사졌다. 10년간 농사졌죠? 이게 뭐라도 무효인 상태로. 그죠? 그럼 얘가 취득시효 돼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왜요? A가, 이게 유효라고 그랬죠, 이게 유효죠? 유효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이중 보존 등기 중에도 후등기죠. 이거로는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것도 취득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A도 주인, B도 주인, 둘이 되죠. 땅 하나인데. 땅 하나 놓고 소유자 둘 되죠. 그런 건 안 되니까 이중 보존 등기 중 어느 거 후등기야. 이거로는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하는 게 8이다. 별평. 이거 전원합의체 여기 별세입니다. 다음 3번이요.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여야 되나? 아니다. 앞사람 등기요. 앞사람 등기를 합쳐서 10년이면 돼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C가 10년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얘하고 합쳐가지고 10년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의 법칙.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거 기억하십니다. 무효등기도 되는데 이중본조등기 중에도 후등기요. 이중보존등기 중에도 어느 거? 후등기. 이건 안 돼. 요거 안 되고 원래는 무효등기도 돼요. 그리고 몇 년? 10년이어야 된다. 10년. 그리고 선의무과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됩니다. 다음 부합의 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 붙어서 하나가 된 거를 우리는 부합되었다라고 그래요. 붙어서 뭐가 된 거? 하나가 된 거. 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붙어서 하나가 된 걸 부합. 시험에는 꽤 잘 나와요. 자, 볼까요? 부합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동산하고의 부합. 동산 A, 동산 B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어. 이를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두 번째는요.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 부동산 A 거, 동산 B 거 두 개 붙었어요. 그럼 누구 거냐 이거죠. 법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동산하고 동산의 부합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소유권은 누구 거냐? 주된 동산. 주된 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 물건을 갖게 돼요. 소유권을. 그럼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되면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A가 여기다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건설업하는 업자인데 시멘트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벽돌도 가지고 있죠. 벽돌도.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놓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다 이렇게 싸놓고 있어요. 근데 울타리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근데 B가 같은 동네 사는 B가 보니까 내가 계단하고 공사를 좀 해야 될까? 계단도 보수 공사를 좀 해야 되고 해서 시멘트가 좀 필요한데 보니까 사와야 되는데 안 사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 주인도 없는데 시멘트하고 벽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용달차에다가 이거 실은 거지. 이거 실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시멘트는 A 거죠. 건물은 B 거고요. 여기다 어떻게 한 이거를 공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붙였어. 그럼 이 시멘트하고 벽돌이 이 건물에 뭐가 돼요? 구성 부분이 됐죠. 뭐가 됐어요?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부합이다. 그럼 이건 누구 거냐? 건물주 B 거가 되는 거예요. 이를 부합해봅니다. 결론,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면 누구 거야?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하고 시멘트는 누구 거야? B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뭐라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너 B, 너 일로 와. 왜? 이거 내가 임마 여기 CCTV 찍어놨어. 너 가져가는 거 다 보여. 그럼 얘는 얘한테 어떻게 해야죠? 돈으로 보상해주죠. 보상해주고 소유권은 얘가 먹는 거야. 소유권은 B가, 보상은 돈으로. 오케이. 됐죠? 이게 부합의 범위입니다. 그럼 얘가요, 이걸 갖다 붙일 때 남의 거라는 걸 알고요, 모르고요? 알고요. 악의로. 남의 거 알고 부합을 시켜도 되는 거야. 알고 부합시켜도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됐어요. 부합은 반드시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 이게 별책이다. 제일 중요해요. 부합은 언제 일어나요? 구성 부분이 됐을 때. 이를 부합의 범위라고 그래요. 이때 기존 건물을 증축을 했을 때, 기존 건물을 뭐 했을 때? 증축했을 때. 시험 잘 나오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B가 건물주. B 건물을 A가 임차해서 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영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증축을 했어요, 이만큼을. 증축을 해가지고 고깃집을 늘린 거지, 이렇게. 누가 한 거예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이만큼을 증축을 했어요, 이만큼을 증축을. 칸막이하고 보일러도 달고 전기공사 새로 싹 하고. 여기는 기존 건물, 여기는 세입자가 뭐한 부분? 증축한 부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깃집을 갈비를 파는 거죠. 그랬더니 매출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요?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강변에 보면 이렇게 증축해서 공사하는 거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 증축 부분은 누구 거예요, 이게? 기존 건물 주인 B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A 건가요? 바로 둘로 나눠지는데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져요. 뭐 여부? 독립성이 있으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걸로 나눠. 이걸로 독립성용으로.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됐다 그래. 부합됐다. 부합이다. 부합. 독립성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칸막이만 해놓고 안에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 싱크대도 없어. 그냥 칸막이만 해놨죠. 그럼 독립적으로 주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합됐다 그래요. 독립성이 없죠. 부합이다. 부합물이다. 그럼 누구 거예요? B 거다. B 거. 근데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 보니까 화장실 따로, 싱크대 따로, 전기 따로, 따로따로 다 돼 있어서 이거하고 별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독립성 있는 거죠? 그러면 부합이 아닌 거야. 부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럼 누구 거야? 임차인 거야.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거니까 A 거다, A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부합에서는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이걸 부합물. 즉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뭐죠? 구성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부합이 일어난다. 부합이냐 부속물이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별세개. 그래서 읽어볼까요? 기준 건물의 모한 부분,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 없는 무슨 부분? 구성 부분으로 되면 부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이거는 B 거다. 건물주 B 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욕실 바닥에 고가의 타일을 붙였어요. 임차인이 붙인 거죠?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누구 거네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를 붙여도, 아무리 고가의 대리석을 달아도. 그래서 세입자는 남의 집에 수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집주인 좋은 일 시키잖아. 그죠? 대부분의 세입자는 남의 집에 손을 안 대는 거야. 왜요? 이 법리 때문에 그래요. 특수문제.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땅에 뭐가요? B가 자연인 아저씨가 여기다가 무허가 건물 짓고 살고 있어. 무허가 건물. 누가? 자연인 아저씨가. 난 자연으로 돌아갈게요. 이러면서 건물 짓고 살고 있죠. 이 건물은 땅에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근데 심은 수목은요. 수목은 토지에 뭐합니다? 부합합니다. 이 자연인 아저씨가 여기다 뭘 심으면 나무요. 사과나무 심죠. 이거는 부합돼요. 그 다음 농작물은요. 여기다 배추나 보리 심은 거. 배추 심고 보리 심은 거는 부합이 안 되고, 이건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자연인 아저씨 거예요. 수목은 땅 주인 거고, 배추나 농작물은 경작자 거. 부합이 안 돼요. 그 다음 이 시멘트죠. 시멘트 별세개. 이게 최근 판례죠. 시멘트가 제3자 건물공사에 쓰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멘트나 벽돌이 공사에 쓰였죠. 그때 문제입니다. 그때. 이거는 제3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가 시멘트를 차지한다고. 이거를 건물주가 시멘트를 차지합니다. 소유권 차지하죠. 대신에 뭐예요? 돈으로 보상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3자는 무슨 의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원래는 A 거를 얘가 갖다가 시멘트를 훔쳐다가 여기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부합은 되죠. 그래 누구 거예요? B 거 돼. 건물주 거 돼. 그럼 돈으로 물어줘야 돼. 시멘트 값을. 이게 맞죠. 그런데 이 판례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시멘트가 A 거가 아니야. A 거가 아니라 누구 거를요? C 거를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어요. 유보부 매매.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권을 보류하고 파는 거예요. 시멘트 200푸대를 팔긴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잔금 치르면, 잔금 1,000만 원 내면 네 거고요. 안 내면 내 거야. 이걸 무슨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정지 조건에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A가 시멘트를 조건부로 지금 사온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공사할 때 발랐어. 얘가 제3자예요. 제3자가 건물 공사하는데 이 시멘트를 갖다 바른 거죠. 바르니까 뭐가 돼? 이거 시멘트는 부합됐죠. 그럼 누구 거예요? 제3자 거 됐죠. 그때 얘가 돈을 보상해 주느냐고. 우리 대법원은 보상을 안 해도 된대요. 왜냐? 이 원리가 중요한데, 이 원리가, 메커니즘이 A가 누구 시멘트를? 남의 시멘트를 가지고 있죠. 남의 시멘트지, 남의 시멘트를 점유를 하다가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바른 거야. B가 공사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인이라는 겁니다. 양수인이 이 시멘트를 뭐 한 거냐? 선의 취득한 걸로 봐요. 선의 취득. 양수인이 뭐 했다고요? 선의 취득을 해버렸다. 그래서 얘한테 보상을 안 해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왜요? 선의 취득의 법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서 선의 취득의 법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선의 취득은 이런 거죠. 그대로 요 그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선의 취득은 이런 법리를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C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 얘가 소유자예요. 친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빌려줬어. 한 달간 네가 써. 그래, 써. 친구한테. 그래서 이 골프채를 C 거를 얘가 한 달간 남의 거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를요, 점유를요? 점유하고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B가 와가지고 이 골프채를 마음에 들어 하잖아. 그래서 A가 어떻게 했어요? 돈도 필요한데 팔아먹었지, 그냥. 팔고요, 점유를 얘한테 줬지. 그때 B는 이게 이 골프채가 누구 거라는 걸, 남의 거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죠. 모르고 있죠. 얘가 몰랐어요. 선이 무과실이면. 선이 이고 뭐라면 무과실이면. B가 선이 무과실이면 얘가 골프채를 소유권을 차지해버려. 이를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누구 거를요?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요? 남의 골프채를 얘한테 팔은 거야. 얘를 양도인. 팔아먹은 놈 양도인. 산 사람은 누구? 양수인. 그때 양수인이 뭐 하려면 선의 취득하려면 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차지하고 얘는 못 가져와. 못 가져와 이거. 이를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돈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줘. 왜? 선이 무과실이면 얘 거 되는 거야 그냥. 나 이 점유 믿고요. 이 점유 믿고 샀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얘가 소유권 먹으라는 거. 이게 선의 취득의 법리야. 249조에 있어요. 민법 249조에 선의 취득의 법리. 이 법리가 여기에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인이 누구 거를 남의 시멘트를 점유하다가 얘한테 팔았죠. 그때 양수인이 뭐라면 선의 무과실이면 시멘트를 선의 취득하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얘한테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다. 얘가 얘한테 보상 안 해주듯이 양수인이 제3자가 시멘트를 어떻게 해요? 부합으로 취득한다. 첫째, 제3자가 뭘로 취득한다? 부합으로 이 시멘트를 취득한다. 부합. 이때 제3자는 악의여도요. 이게 남의 거라는 걸 알아도 부합은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보상을 해주냐고. 보상을 안 해준다. 보상 의무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선의 취득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오케이. 결론 두 가지. 이게 남의 거라도 시멘트 남의 거 알고 있어도 악의여도 부합돼요. 두 번째는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선의 취득이 여기에 작동하기 때문에. 오케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연수에서 나왔어요. 연수에서. 책은 팔립니다. 아주 핫한 책은 팔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합까지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